네, 안녕하세요. 트럼프가 좀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대선 포기하려고 지금 스태프 두고 있는 거냐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트럼프랑 폴리티코가 이제 그 인터뷰를 할 때 한국을 거의 중국에 팔아먹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래서 오늘 그 같은 사정 또 미국 대선 상황 좀 살펴보고 실제로 우리는 뭐 그렇게 걱정할 거 없다. 이미 한국의 그 무게와 비중이 트럼프 아니라 트럼프 뭐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뭐 전혀 흔들림 없다. 단지 그 트럼프는 좀 힘들 수 있어요. 오늘 그 사정을 좀 알아봅시다. 예, 바이든은 민주당 당내 경선에 못 나올 거다. 뭐 트럼프가 그런 말을 했어요. 12월 29일 연말입니다. 대한 매체 굉장히 이제 그 우파 성향이 강한 데죠. 강경 우파 브라이트바트랑 이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의미심장하냐? 바이든이 출마했을 때 최대 수혜자가 트럼프입니다. 이게 이제 그 선거에는 구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 구도가 트럼프 대 바이든으로 잡혀야 트럼프가 유리해요. 근데 트럼프가 바이든 won't make it to the gate. 바이든이 본선에 못 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I can't believe he's going to be the nominee. 바이든이 민주당 후보로 지명된다는 것을 내가 그런 상황은 믿을 수가 없어. 예, 이 바이든이 출마하지 않으면 트럼프는 그 본선 경쟁력이 거의 없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이제 트럼프 표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충성도가 강한 그런 그룹에서 굉장히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확장성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출마하지 않고 민주당에서 젊고 에너제틱한 그런 후보가 나서는 순간 트럼프의 매력이 많이 떨어지죠. 음, 그러니까 트럼프는 공화당 내부의 코커스 혹은 프라이머리에서 강력할 뿐입니다. 코커스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당원끼리 그 치르는 예비 선거를 코커스라 그러고요. 그냥 당원이 아니더라도 나 공화당 지지자예요라고 얘기하고 와서 그 투표할 수 있는 데를 프라이머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주에 따라서 어떤 데는 코커스로 치르고요. 어떤 데는 프라이머리로 치르는데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공화당은 이 뭐 특별히 중앙당에서 정파끼리 그 협상을 해서 중앙당이 자기도 몇 표를 더해주는 상당한 비중을 휘두르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구조가. 그냥 코커스와 프라이머리 결과에 의해서 그냥 결정 나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반면에 민주당은 중앙당 쪽에서 그 이 선출인단의 그 상당 그 저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보통 그 막후에서 정파끼리 협상을 해서 후보를 결정을 합니다. 바이든도 그렇게 결정됐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이 현직 대통령이라 그래서 반드시 후보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렇게 상황 봐가지고 그 민주당의 마크 세력들이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민주당의 후보가 되지 않고 보다 젊고 에너제틱한 그런 후보가 나오는 순간 트럼프는 좀 애좀 먹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런 말의 의미는 뭘까요? 제가 뭐 너무 넘겨짚어서 보는지 몰라도 바이든이 안 나온다면 나도 안 나갈 수 있어. 뭐 이런 거를 나중에 이제 말을 하기 위한 운을 떼기 위한 그 어떤 하나 이렇게 보험 들어놓는 발언 같은 느낌을 좀 받거든요. 네, 좀 특이합니다. 이걸 트럼프의 예전 발언과 비교를 해보면은 금방 알아요. 이게 이제 불과 3개월 전에 9월 달 발언이거든요. 바이든 사람들이 다 늙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 말이에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히 그렇게 그 신체적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is not too old to be president. 그러니까 바이든은 대통령이 되기에 늙었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충분히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와 체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9월 달에도 내 상대방은 바이든이다. 그러니까 바트 구도를 선호하는 그 얘기를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 3개월 지나서
나는 바이든이 본선 간다고 생각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앞으로 어떤 종류의 처신을 하기 위해서 한 자락 미리 꼭 그렇게 처신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즉 사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한 자락을 미리 깔아놓는 거 아닌가, 저는 굉장히 좀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이제 보다 자세한 얘기를 좀 짚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죠.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와중에 바이든도 여기에 마치 화답을 하듯이 혹은 바이든이 먼저 이런 발언을 했어요. 트럼프가 출마 안 하면 나도 출마 안 해. 그러니까 바트 구도가 아니면 나랑 트럼프는 운명 공동체야. 바트 구도가 되든지 아니면은 아예 제3자끼리 붙는 구도가 되든지 그런 거지. 우리 둘은 출마하면 같이 출마하는 거고 본선에 출마 안 하면 같이 출마 안 하는 거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이든이 12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도 자기가 반드시 내년에 후보가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공화당 쪽에서 트럼프가 아닌 걸로 정리가 되면 자기는 뭐 출마 안 하겠다 이 소리가 되는데, 바이든 말도 한 걸음 더 나가면 뭐예요? 아직 트럼프는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트럼프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보다 경쟁력 후보를 위해서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러니까 바이든 12월 6일 날 I'm not sure I'd be running if Trump was not in 2024 race. 그러니까 트럼프가 2024년 대선에서 출마하지 않는다면 내가 출마할 필요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이든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를 같이 동반 퇴진시키기 위해서 내가 출마 안 합니다라는 명분을 이게 깔은 거거든요. 그런 명분이 충분히 되는 게 바이든이 이런 용어들을 써요. Trump is an existential threat to the United States.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에 대한 실존적 위협 그 자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명분이 성립하는 거죠. 뭐 필요하면 미국의 실존적 위협은 미국에 대한 실존적 위협은 트럼프다. 그를 막기 위해 나는 출마를 포기한다. 그는 내가 출마해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출마를 안 하면 그의 가능성은 급감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발 빼는 수가 있다고 이게. 공화당은 이제 코커스 프라이머리가 100%여서요. 후보 조정이 어려워요. 코커스랑 프라이머리 결과대로 그냥 갑니다. 근데 민주당은 이게 중앙당이 캐스팅 보트를 가집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시겠지만 2020년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에서 바이든이 당내 경선에서는 별로 그렇게 재미를 못 봤어요. 그래서 심지어 카말라 해리스한테도 밟혔죠, 그때 바이든이. 그런데 이게 바이든이 민주당 마쿠 세력에서 딱 결정 내리고 나서 세를 타기 시작을 했어요. 이 민주당이 좀 그렇게 컴컴한 데가 있습니다. 네. 저는 민주당이 제3후보 갈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로 경선구도 공화당이 트럼프로 확정이 되면 민주당은 트럼프랑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젊고 에너제틱한 후보로 바꿀 겁니다. 민주당은 그럴 수가 있어요. 공화당은 그런 걸 못해요. 공화당은 그냥 코커스 그다음 프라이머리로 다 결정돼요. 근데 이제 민주당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막후에서 정파들 간의 이제 협상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는 그런 정당이어서 또 거꾸로 공화당이 젊고 에너제틱한 후보 니키 헤일리 같은 사람으로 가게 되면 그거랑 맞서기 위해서 민주당도 젊고 에너제틱한 후보로 갑니다. 즉 공화당이 트럼프로 가든 젊고 에너제틱한 후보로 가든 민주당은 바이든이 아마 후보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를 이제 바이든이 이미 12월 6일부터 한 자락 깔은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한번 넘겨짚어 봤습니다. 공화당 요새 니키 헤일리 뜨죠. 몇 달 전에 제가 공화당 니키 헤일리 좀 뜰 것 같습니다. 물론 니키 헤일리로 공화당 지명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공화당은 아무도 몰라요. 거기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코커스하고 프라이머리에서 100% 결정되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이 니키 헤일리가 얼마 전에 연설을 하면서 9살짜리 애가 물었어요. 초등학생이. 트럼프가 만약에 유죄 선고를 받고 니키 헤일리 당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80살 먹은 전직 대통령 노인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국가이익이 아니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예.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I would pardon Trump if he is found guilty. A leader needs to think about what's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ountry. What's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ountry is not to have an 80-year-old man sitting in jail that continues to divide our country. What's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ountry would be to pardon him so that we can move on as a country and no longer talk about him. 예, 사실 이런 게 이제 제가 저는 이제 탄핵 반대해서 이제 1호로 체포돼 간 사람인데, 예, 3월 10일 날. 제가 그렇게 이제 반대를 했던 게 이런 거거든요. 아니, 박 대통령을 뭐 정치적으로 압박을 해서 제거하려고 난리를 부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있지도 않은 거 가지고 뭐 최순실 이런 거 가지고 탄핵을 하고, 그거에 관해서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그때 1월인가부터 특검을 했잖아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그렇게 가게 되면 나라가 얼마나 분열되겠냐. 제가 그래서 저는 뭐 박 대통령한테 크게 뭐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거의 뭐 목숨 내놓고 그때 뛰었었죠, 말하자면. 지금 니키 헬리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유죄를 받던 안 받던 간에 유죄를 받는다고 해서 80살 먹은 사람 감옥에 들여앉혀놓으면 그 나라가 꼴이 되겠냐. 사면하겠다. 뭐 아주 근사한 말을 합니다. 네, 딱 제 입맛이네요. 예. 예. 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 최대의 체질적인 약점은 뭐냐면, 이게 이제 특히 이제 글로벌 군사 지정학에 있어서 이게 고립주의에다가 럭비공이란 말이에요. unpredictability.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거. 그래서 야, 이거 트럼프가 한국을 중국에 매각할 수도 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중국한테 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니라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는 ICBM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북한의 단거리 핵미사일을 묵인하는 그런 정책을 취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돌아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런 얘기가 거론됐었죠.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얘기가 다 거론됐습니다. 모두 미친 것 같은 소리가. 네. 물론 그대로 된 건 아닌데. 최근에 다시 이 이야기가 거론이 된 계기는 뭐냐면, 폴리티코가 미국의 정치 전문지 꽤 유명한 데죠. 거기에 트럼프를 인터뷰를 하면서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말을 했고, 트럼프는 펄쩍 뛰면서 나 그러지 않아라고 잡아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잡아뗀다고 해서 그걸 잘 안 믿어주는 이유가 그전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 얘기 비슷한 게 나왔거든. 그러니까 겉으로는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그러니까 완벽하고 증명 가능하고 다시 뒤집을 수 없는 비핵화를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내부에서 거론된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야, 그건 뭐 한국이나 일본 겨냥한 정도까지 핵무기는 오케이 해줄 테니까 너희 그 미국 겨냥한 ICBM 하면 안 돼. 뭐 이런 정도. 실제로 미국이 그런 면이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상태도.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 공식화해서 오케이 해줄게, 묵인해줄게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이제 저거를 이제 그걸 풀어주는 거죠. 뭐 경제 제재라든지 유엔 제재를. 이런 걸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이제 부정했고요. 즉시 부정했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글로벌 군사지정학 브레인들은 트럼프의 럭비공 스타일에 기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한국, 일본은 이제 핵무장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죠. 뭐 이 지경 가면 저도 핵무장 반대 안 합니다. 미국이 뭐 북핵을 용인을 하고 단거리, 중거리에 대해서 ICBM만 안 하면 오케이,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 핵무장 가야지. 근데 그렇게 갈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가능성은 0.001%도 안 된다고 봅니다. 뭐 그때 돼서 봐서 그렇게 가면 되는 거죠. 지금부터 핵무장 겁에 질려서 핵거릴 이유는 없다고 보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제 VOA인데요.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야기하는 당사자는 누구냐면 국방부 차관 보를 지냈던 이제 은퇴한 브레인입니다. 네, lawless, 법 없는 사람. 그러니까 무법자란 뜻인데 아마 유대일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이 없었기 때문에 성을 가지라고 하니까 이게 성질이 받쳐가지고 이상한 성들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뭐 슈타인, 돌 그러면 괜찮아요. 썬더 그러면은 그것도 뭐 괜찮아. 우리 영부인, 첫 번째 영부인 돈너 여사가 이제 썬더죠. 번개라는 천둥이란 뜻이죠. 이게
전형적인 아슈케나지 유대인의 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플바움, 그러니까 애플트리, 사과나무, 뭐 이 정도는 이제 괜찮은데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제 뭐 당나귀, 뮬즈, 혹은 뭐 노새지 노새, 뮬즈, 혹은 뭐 롤레스, 나 법 없는 무법자, 뭐 이런 유대계 성들의 특징이죠. 롤레스라는 분이에요. 예. 예,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예, 뭐라고 하는지. Some South Korean media express concerns that President Trump's idea is unconventional. But isn't this sanctions relief for nuclear freeze? Isn't this idea floated in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as well? I think a whole range of things were floated. 예, 이거예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때 뭐 안 나온 얘기가 없다. 그 사람들은 모든 걸 뭐 생각할 수 없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얘기를 했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로 이거, 그러니까 북이 ICBM, 미국을 겨냥한 ICBM만 개발하지 않는다면 단거리 중거리 오케이라는 입장으로 북을 풀어주는 방안이 당시에 거론됐었다 이 얘기예요. And I think that's most unsettling, and I think you may be referencing the recent Politico article, which 예, 요번에 폴리티코에서 다시 이걸 거론했거든요. 지금도 트럼프 진영이 이걸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아주 딱 잡아댔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예. 그러나 그 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게 거론됐었기 때문에 그 당신 잡았대도 그 믿을 수 있겠어? 이제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suggested that a President Trump administration would be willing to trade away, if you will, a lot of security assurances to Korea and Japan in terms of a freeze on North Korean ICBM threat to the United States. I think this is a legitimate concern. I think the article brought out some of those issues, and I think inherently the unpredictability that a Trump administration brings with it, that a deal would be on the table or one. 예, 여기서 inherently unpredictability. 그러니까 트럼프 진영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럭비 공이 돼 나가지고 내부의 국방부, 국무부, 정보계통에서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되고 동맹들은 더 그렇고 이제 이런 게 그 트럼프 리더십의 가장 큰 문제다. 이걸 바로 그냥 얘기를 하죠. 예, 예. Could be made is a pretty concerning topic. And I would expect that in the months ahead of us, before the 2024 election, there's going to be a lot of people beginning to follow this issue related to North Korea. Would the administration, a Trump administration, Republican administration, Democratic, be willing to enter into a discussion with the North Koreans that somehow puts the United States at less risk, but at the same time puts Korea and Japan at more risk? 예,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북한한테 미국이 너희 우리를 겨냥한 ICBM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그래 뭐 너희 뭐 단거리 중거리 핵미사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거기서 동결한다면은 우리가 너희 제재 다 풀어줄게. 이런 패키지 갖고 미국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부터 이제 미국 내에서 빗장을 다 닫아 걸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 브레인다운 일이죠. 예, 그런 얘기가 함부로 못 나오게 지금부터 다 이제 물 새는 곳을 다 틀어막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예. So I think it's a worthy topic.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실제로 이런 일은 저는 벌어질 가능성이 0.001%라고 보고 또 벌어진다면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때 가서 예, 뭐 그때 가서 이제 미국이랑 왕창 한번 싸움 붙어가지고 미국이 입장을 바꾸든지 아니면 우리가 핵무장 가든지 뭐 그렇게 해야겠죠. 그때 가서 고민할 일이다 이거. 지금부터 겁먹고서 뭐 버들버들 떨면서 헥헥거릴 일 없다. 예, 그게 저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렇게 헥헥거리는 게 이제 그 자체 핵무장 주장의 자살골 혹은 간첩 선동이라고 보는 이유고 제가 이것 때문에 원유철 의원이나 홍준표 씨를 굉장히 좀 빼딱하게 봐요. 좀 이상한 사람들이다. 굉장히 무식하거나 아니면 배후에 간첩과 같은 사람들이 그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까지 의심하거든요. 그 두 사람이 일찌감치부터 자체 핵무장을 주장했었죠. 이 자체 핵무장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거짓 전제인데 두 개의 거짓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1번은 뭐냐면 북핵은 북한 것이다. 이 사람들은 얘기할 때 자체 핵무장 얘기할 때 중국 핵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 중국의 전투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 북핵만 그러니까 딱 북한만 봐요.
그런데 실제로 북핵의 원호는 중화인민공화국 중국공산당 인민해방군입니다. 아니 어떻게 15,000km가 날아가는 화성 18을 갑자기 튀어나와? 그 2023년 4월부터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3번 쐈나 4번 쐈죠. 또 그게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 이제 이동형 발사 차량에서 올라갈 때 이게 굉장히 큰 건데 올라갈 때 이거를 처음부터 화염을 붙이면 발사 차량에 녹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공기압으로 뿅 튀어놓고 공중에서 빵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콜드 런치라고요. 그 무거운 거를 정확하게 콜드 런치 시켜서 공중에서 빵 하고 올라간다고. 그러면 이런 게 어떻게 갑자기 튀어나오냐? 그전에는 저거였었어요. 얘들 액체였었어요. 그냥 그 발사대에서 화염 뿜었어요. 근데 갑자기 고체에다가 이동형 발사 차량에다가 콜드 런치에다가 15,000km를 가고 뭐 이거는 뒤에 누가 있네. 저 아저씨가 있네. CC가 있네. 저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체 핵무장 얘기하는 사람들은 북핵만 얘기해. 북한. 그 사람들은 중국은 얘기를 안 해. 웃기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얘기 안 하는 게 뭐냐. 핵무장해도 한미동맹 안 깨진다예요. 반드시 깨집니다. 우리 경제 박살나고.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우리를 보복하려고 하고 뭐 세계 그 NPT 체제를 유지하려고 해서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한국이 핵무장하면 일본 핵무장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여기에서 전쟁이 붙으면 제3차 대전 핵전쟁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약 8만 명의 미군이 한국 혹은 일본이 제3차 핵전쟁을 벌일 수 있는 상태에서 인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뺍니다. 야, 제3차 인류멸망 핵전쟁 보트는 니들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뭐하러 니들 앞에 줄 서 있어. 물론 필리핀식으로. 우린 또 필리핀도 안 돼.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필리핀은요. 상호방위조약에 주한미군 주둔이 없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은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 클라크 미 공군기지, 수빅 미 해군기지가 빠졌지만 군사 주둔은 없어졌지만 상호방위조약은 유지됐어요. 그런데 우리랑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미군 주둔 조항이 거기 들어있다고요. 미군이 빠지게 되면 한미 상호방위조약 자체가 깨져요. 제가 장담합니다. 미국과 사이가 틀어진 상태에서 핵무장을 가면 한미동맹은 반드시 깨집니다. 이 얘기를 자체 핵무장 얘기하는 사람들은 안 해요. 혹은 안 깨질 거야. 그렇게 태평하게 얘기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제3차 그 핵전쟁의 버튼을 한국이 갖고 있는데 거기 왜 주한미군 28,000명과 주1 거의 5, 6만 명이 왜 거기 인질로 잡혀 있어야 되냐고요. 그럼 주한미군 빼라 이거지. 그렇게 되는 거지. 주한미군 빠지게 되면 한미동맹 깨지는 거죠. 한미동맹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주한미군의 주둔이 못 박혀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야기하려면 노골적으로 차라리 얘기를 하면 그때 가서 논쟁을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의 논리에 함축되어 있는 사고방식은 딱 뒤로 감춰놓고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삽니다 이래가지고 촌놈 겁주는 소리만 하는 거죠. 그런데 겁먹으시면 촌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자체 핵무장 저거예요. 여기서 지금 올라갈 때는 콜드런치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화염을 안 뿜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딱 그 수직 발사대를 벗어난 순간 저렇게 로켓에서 불이 들어온 거예요. 콜드런치 시켜놓고 공기압으로 밀어 올려놓고 빵, 뿅, 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저런 기술을 갑자기 어디서 저런 기술을 얻었으며 저런 기술 개발했으며 어디서 저런 그 막강한 이동식 발사 차량을 확보했을까? 뻔한 거죠. 중화인민공화국, 위대한 중화인민공화국, 위대한 중국공산당, 위대한 인민해방군이 도와줬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자체 핵무장을 떠들려면 좀 그 사람들 노골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말이야. 북한에 그거 중국 거야. 그러니까 북핵 반점이고 중국 중핵 반점이지. 그러니까 우리 핵무장에서 중핵 반점, 북핵 반점 우리가 다 맞서야 돼.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화끈해. 그리고 그럼 한미동맹 깨질 거야. 한미동맹 없어도 돼. 우리가 자체 핵무장에서 한미동맹 없이 한미동맹 없는 자체 핵무장. Indigenous Nukes Without Alliance. 동맹 없는 자체 핵무장 해갖고 우리 힘으로 북핵 반점, 중핵 반점 다 견제하는 거죠. 야, 그게 민족 주체성 아니겠어? 뭐 이런 거 하면 저는 앞뒤가 되는 소리를 한다. 근데 간이 좀 많이 부었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즉 다시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좀 배짱이 있다면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북한 핵은 중국 것. 북핵 포함 중국 핵무기 전체를 견제하려면 한미동맹은 아무 쓸데가 없고 자체 핵무장이 중요해. 근데 차라리 그렇게 주장하세요. 자체 핵무장 주장할 때 그럼 제가 논리적으로 정직하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논리가 비현실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논리적 차원에서나마 정직하게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 야, 한미동맹 없이 한국 핵무기만 가지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까? 야, 중국 제압은 오직 한미동맹 그리고 나아가서 한미 삼국 체제 외에는 길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 제가 이런 면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나름 논리적인 그 정합성,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 소리를 해서 굉장히 제가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문근식 박사님 되시겠습니다. 예.